안녕하세요. 웰시코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모의 투자를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아파트가 이후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만약 상승하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시면 자신감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하락하더라도 놓친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학습 효과까지 얻게 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모의투자로서 관심을 가졌던 곳이 여기 대전 서구 둔산동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서구 둔산동은 크로버 아파트라는 곳이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서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모의투자를 처음 시작할 2018년 7월 당시에 크로버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흐름인데요. 이 위에 파란 선이 크로버 아파트의 매매가를 말하고 이 빨간 선이 전세가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2018년 7월에 이미 이 크로버 아파트가 5억 5,50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되게 높게 올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는 이 목련 아파트라는 곳이 상대적으로 좀 아직 덜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모의 투자로서 처음 목련 아파트를 제 관심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그때 똑같이 2018년 7월에 목련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흐름인데요. 4억 7천만 원으로 크로버 아파트보다 한 8천만 원 정도 저렴하고, 투자금이 그땐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실제로 제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의 투자로서 앞으로 이 4억 7천만 원보다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의 투자로서 첫 목련 아파트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꾸준히 계속 관찰을 했었는데요. 이게 현재 목련 아파트의 흐름 모습인데요. 아까 4억 7천만 원일 때보다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서 현재 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전세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픽을 해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있다가 이 목련 아파트가 확실히 올랐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이제 고르는 방법, 왜 대전 목련 아파트였는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모의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네 가지만 지키시면 되는데요. 투자금을 정하고 지역을 선택한 다음 그 지역 안에 아파트를 선택한 후에 그 아파트를 계속 관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투자금을 정하는 거는 정해진 투자금은 없습니다. 다 개개인에 따라 다를 텐데요. 먼저 소액으로 해본다고 한다면 3천만 원 이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3천만 원 이하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투자금이라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봤던 크로버 아파트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선이 매매가의 흐름이고 이 빨간 선이 전세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 이 금액이 투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나 월세를 두지 않고 공실로 두려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세 가격이 제가 사려는 매매가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차액만 지불하고 실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니까 여기 말하는 이 차액이 투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로버 아파트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언제가 가장 투자금을 줄일 수 있었던 때일까요? 바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반이 되겠죠. 내가 이 아파트를 언제 보느냐에 따라 이때가 될 수 있고 이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투자 시기에 따라 투자금이 달라지고 투자의 수익률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투입 가능한 투자금에 맞춰서 현재 이 시기에 와 있는 아파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 그래서 투자금을 먼저 정해 놓고 이거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정했으면 다음은 지역 선택입니다. 지역 선택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수요 공급, 미분양 주택수, 저평가 지역,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크게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가장 쉽게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이버에 부동산 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 진이라는 웹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접속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수요 입주에 가보시면 수요 입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수요 입주 화면인데 전국의 아파트를 공급과 수요로 보여줍니다. 전국의 이 아파트 수요량이 빨간 선이고 이 파란 막대가 공급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수요량은 매년 필요한 우리나라의 전국에 필요한 주택수를 수치화한 건데요. 이게 결혼이나 이혼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멸실 주택수들 이런 것들을 총 감안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지역에 인구가 있으면 그 지역 인구의 0.005를 곱한 수치라고들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공급은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적을 때,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없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심화가 되면서 바로 완판이 돼 버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앞다퉈서 분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공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져야 실질적으로 이 수요가 해결되는 시점이 공사가 다 끝난 2, 3년 후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항상 수급은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가격이 높게 뛰니까 마스크 공장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마스크 수요도 감소하면 다시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겠죠. 똑같은 논리로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수요가 이렇게 흐르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리고 서울은 사실 이 수요보다 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아주 큰 배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만 되면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인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에 비해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재개발 재건축이 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춘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엄청나게 많죠. 19년, 21년에는 거의 2배 이상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살 사람은 없는데 아파트만 많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고, 이런 곳은 당분간 건설사들이 분양도 하기 어렵습니다. 해봤자 미분양될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요 입주 메뉴에서 수요 대비한 공급이 앞으로 적은 지역을 찾는 겁니다. 도랑광역시 단위로 먼저 보신 다음에 만족하신 곳이 있으면 다음 시 단위로 넘어가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도시를 봐야 할까,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인구 20만 이상 도시로 생각하고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로 해놓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좌측에 인구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인구수가 차례대로 나열이 되는데, 제 기준 20만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도시는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동남구, 이렇게 충청남도에서는 세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충청남도의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동남구를 차례대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아산시가 갈수록 공급이 더 많네?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음 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추려질 겁니다. 이렇게 20만이 넘는 곳만 찾다 보면 20만이 될 수 있고 꼭 20만이 아니더라도 내 기준은 30만이다 라고 하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전국을 찾다 보면 몇 개 지역이 추려지게 됩니다. 앞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 턱없이 부족하면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지역을 몇 개 추려내는 겁니다.
전국을 다 해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남 창원시하고 충북 충주시, 경북 구미시 이렇게 추려졌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나왔다고 했던 충북 충주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시로 해놓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수요 대비 여기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창원시나 구미시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수요 공급을 살펴봤으면 방금 고른 지역 중에서 미분양 주택과 저평가 여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미분양 주택수 역시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 메뉴는 여기 부동산 지인 사이트 지인 빅데이터에 미분양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분양 현황을 왜 보는지 잠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마이너스 통장이 다 메꿔져야지 플러스로 바뀌듯이 먼저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거래가 다 되고 나서 소화가 되어야 비로소 기존 아파트들이 제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미분양 주택수는 어떤 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신호를 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원시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보라색으로 된 선이 이 지역의 총 미분양 주택수고, 밑에 막대는 공사가 다 된 준공된 미분양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원시는 아직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너무 많게 보이는 거죠. 다음 구미시를 보겠습니다. 구미시는 미분양이 천천히 감소하는 모습인데 아직 준공된 아파트 미분양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준공된 아파트들이 먼저 거래가 다 해소가 된 후에야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충주시를 살펴보면요. 충주시는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0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면 아까 본 구미시나 창원시랑 다르게 여기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들이 공급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투자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창원시와 구미시는 아직 미분양 주택 수가 많았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들이, 미분양 아파트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사놓는 형태의 분양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충주시는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 대상이 되니까 기존 아파트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구분이 되실 텐데요. 분양권 투자 방법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택의 마지막으로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다시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와보시면 수요 입주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수요 입주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지역을 바꾸시면서 전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은 지방이랑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끼리 비교하는 게 좋고요. 충주 비교 지역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충주와 같은 충청도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충남에서는 서산시, 당진시가 그래도 충주시랑 인구수가 가장 비슷합니다. 전남은 목포시가 인구가 아주 비슷하네요. 강원도를 보니까 강릉시가 거의 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석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대장 아파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한 지역의 평당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대장 아파트끼리 같은 평수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지역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구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아까 충주시와 인구가 비슷했던 충청남도 서산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하고 검색을 해 보신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가격 평당이라고 있는 탭이 있는데 평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매매 시세란을 보시면
이 평당가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열이 되는데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편한 세상 서산 예천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서산의 가장 비싼 아파트를 메모장에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이편한 세상 예천 34평 2017년식 연식도 써주고요. 그리고 얼마였더라? 940만원 940만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방법으로 당진시 아까 당진시가 있었죠. 비슷한 인구에 16만 인구에 당진은 당진 푸르지오 2차. 아 근데 여기 34평으로 했으면 같은 34평으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34평이 보이는 게 당진 푸르지오가 같은 아파트인데 33평이 보이니까 일단 유사하게 33평으로 33평 911만원. 같은 방법으로 목포시 그러면 22만 인구의 목포는 877만원. 강릉시인데 강릉시가 1069만원 1069만원. 마지막으로 아까 비교해 보려고 했던 우리 비교 대상 충주시를 평당가로 나열을 해보면 충주가 34평 센트럴 푸르지오 2018년식이네요. 846만원.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34평 2018년식 846만원.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인구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저렴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서산 당진보다는 인구수가 더 많은데도 충주가 싸고, 서산이랑은 특히 평당가가 거의 100만원 차이인데 이게 34평이니까 최소 3천만원 이상 저렴한 거고요. 목포시랑은 아파트가 뭐 브랜드나 아니면 이 연식도 아주 우세한데도 가격이 오히려 더 싸요, 충주시가. 그리고 강릉이랑은 무려 평당가가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렇게 저평가 지역까지 기준을 통과했으면 한 가지 지역이 선택이 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직접 부동산 지인 사이트 활용을 하시면 혼자서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지역 선택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아파트 선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